반갑습니다. 교리도 강의를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설림, 소어 그 중에 보면은 이제 시전 당체장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말하기를 청령이라는 할미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청령이 언덕에 있으니 형제가 급하고 어렵게 되었으나 매번 좋은 벗이 있으나 황야, 뭐 이 황이라는 얘기는 이제 발화사, 별 의미가 없는 이제 말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길이 탄식하느라. 그러니까 형제 양북이라는 얘기가 결국은 동포란 얘기죠. 뭐 형제도 물론 그러지만 이게 모든 벗들이 다 우리들의 동포이다. 그래서 청령이 언덕이 있으니 형제가 어렵고 급하고 어렵게 되었다. 매번 양복은 좋은 벗 아닙니까? 착한 벗 이런 것이 있어서 길이 이렇게 탄식을 하느라. 이게 서로 이제 어려움에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서로 북돋아주는 그런 의미를 가졌다. 오등회원 황년교심선사의 그 얘기에 보면은 정당하게 이럴 때 도리어 동성은 상응하고 동기는 상고하는 것인가. 이런 정당하게 이럴 때에 동성상응 동기상고하는 것인가. 같은 소리는 서로 응하고 같은 기운은 서로 찾는다, 구한다. 유직 향백적 간두 진취 일보 여무. 있다면 백적 간두를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갈 것이요. 만일 없다면 여무, 만일 없다면 소힐봉 앞에서 한바탕 웃어버리라. 이게 동포란 얘기가 어떤 소리도 동포다. 또 같은 기운을 타고 살아가는 것도 동포다.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종사님의 그 동포라는 의미는 한 결의 한 민족. 근데 더 좁힌다 하면 어떤 뭐 형제, 친척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주 전체가 한 기운으로 한 포트 안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일원의 기운으로 일원의 포트 안에서 살고 죽고 낳고 그런 과정을 수없이 겪는, 영겁을 통해 겪어가는 그런 상황 모두가 다 통포다. 그래 이렇게 훨씬 넓은 의미가 있지, 어떤 한 국가, 한 민족 또는 한 어떤 시민사회 또는 국민 이런 테두리만을 이야기하는 결코 아님을 우리들이 알 때 기운이 서로 같고 소리가 서로 응할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백척간두의 진리를 볼 수가 있다 말이죠. 어디를 내딛든 간에 이건 동기, 동포, 동성 아니냐.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소실봉전 일장소구하리라. 소실봉은 이제 그 조그만 봉우리 그 앞에서 한바탕 이렇게 웃어버리라. 웃든 찡그리든 한 모두가 다 어떻게 이 동기, 동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웃음들 어떠하며 찡그리들 어떠할 것이냐. 서로 손잡고 화목하면서 한 기운, 한 포트에서 살아가면 능히 동포라고 볼 수가 있다 하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송하기를 동포의 형제를 이르며 동포 형제요. 이 형제라는 얘기가 어머니 한 포트에서 나왔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훨씬 넓히다. 대중의 동포원 자체가 훨씬 넓히다. 그래서 이런 진리 안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생명을 가졌던 어떤 무정물이든 유정물이든 간에 한 동포로 볼 수가 있고, 또 동포의 의미를 이제 찾아볼 수가 있다. 만물 여기 살아. 만물도 또한 이와 같다. 저 길가에 우마가 밟히고 인족이 밟히면서까지도 피어나는 그 이름 없는 풀들, 이건 모두가 다 동포다. 보이지 않는 저 태양계 더 넘어서 우주 전체 그 모든 것들의 작용이나 존재 자체나 행위나 이런 것도 모두가 단 동포다. 원리 중 개원하니 둥근 진리 가운데 다 할머니였어요. 이게. 공태불소이라 같은 태반으로 떠난 바 없어라. 이런 포트니까 어떻게 떠납니까? 어디를 떠납니까? 아무리 떠나봤자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동포 테두리를 어떻게 벗어나냐? 이런 진리의 그 안쪽을, 그 안을 어떻게 벗어나냐? 벗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주는 여의초요, 우주는 내가 논이는 곳이요. 여자가 나여자인데 그것이 잘못됐네요. 우주는 여의초요, 내가 논이는 곳이다. 다시 말해 우리들이 논이는 곳이다. 곤곤 아와은이라. 또 곤곤은 하늘 땅은 내가 누울 집이어라. 내 몸을 눕힐 집이요. 하늘이 아무리 높고 땅이 아무리 두텁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들이 있어서 만물이 존재함으로써 하늘도 알아보고 땅도 알아보고 우주도 알아보고 진리도 알아보고 그런 것이지, 하늘이 하늘대로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땅이 땅대로만 존재하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늘 땅의, 다시 말하는 우주의 기운이 미치고, 또 미치는 곳에서 아름다운 싹도 일어나고, 또 꽃도 피고 새들도 울고 둥근 열매도 맺고, 이렇게 형성된 이 우주의 세계, 여기가 바로 아름다운 동포의 유처요. 다시 말해 논이는 것이요, 와헌이다. 내가 잠을 자는 곳이다. 눕는 곳이다. 동포 사옥하라니, 동포가 이러한 집에서 살아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를 내 집 삼고 살아간다. 근데 그게 동포다. 바로 그게 동포다. 즉주 낙원촌이라 바로 낙원의 마을이 됨이라. 낙원 마을이죠. 이렇게 넓은 의미의 낙원을 우리들이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또 누리고 산다면 세상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아마 다 수월스럽게 풀려갈 겁니다. 그리고 우주 기운 자체가, 이치 자체가 맺힌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본다고 하면 하늘과 땅이 있는데 뭘 맺힌 바가 있겠습니까? 땅이 하잔 대로 하늘은 다 기운을 응해주고,
또 하늘이 하고 싶은 대로 땅은 다 기운을 이렇게 올려서 밀어주고 전혀 맺힌 바 같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넓은 의미를, 즉 이런 진리의 이치를 알지 못하고 국한을 지어서 여기는 내 나라, 이쪽은 너희 나라, 이쪽은 우리들만 사는 곳, 그쪽은 너희들만 사는 곳. 그래서 문명이니 뭐 미개니 등등 해가지고 구분을 짓는데, 아마 하늘이 보시면 혀를 찰 겁니다. 아이고, 그 땅덩어리 지구, 우리가 볼 때 크다 하지만은 우주로 올라가서 보면 이 손톱 위에 먼지만 못 오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너희 나라가 잘 사느니, 내 나라가 잘 사느니, 너희 나라는 미개니, 또 우리나라는 문명국이니 어찌니 싸우고 다투고 그런 걸 보면 아마 하늘이 통달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하늘의 그 능력, 힘을 가지고 저기를 어떻게 해버릴 수도 없고, 그래 가만 놔두고 못하니까 결국엔 주님께서 성자를 내신 거예요. 응? 성자가 가서 저런 상황을 좀 잘 다독여 가지고 모든 생명들이 사실은 뭐 민족이니 국가 이런 것들 다 우를 트고 아름답고 기쁘고 즐겁게 살도록 해줘라 하고, 항상 성에는 특히 주대성자는 진리께서 겁을 따라서 내시고 또 내시고 한다. 그러기 때문에 주세성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할 때 동포라는 의미가 얼마나 넓은지 모른다 하는 면을 우리들이 알아야겠습니다. 이제 법률은에 대한 말씀을 이제 좀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사은의 이제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렇게 네 가지 은혜를 말씀을 하셨는데, 천지도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또 부모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동포 역시 마찬가지고, 법률도 또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즉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안녕 질서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법령이 대단히 중요하다. 아무리 훌륭한 정치가라 할지라도 일당 또는 한 정권 아마 3, 40년 난지 가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이제 민주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뭐 정권도 교체하고 또 사람도 이렇게 교체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 길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도 지금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5년마다 한 번씩 바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법률이 나와 직접적으로 살갗에 피부에 닿는 그러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참 잘 지키느냐, 권장 조목과 금지 조목에 있어서 그걸 얼마나 잘 지키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안녕질서를 유지하면서 사는 하나의 그 길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말씀은 이제 뒤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그 민주국가라고 그러면은 이제 평화를 이루고 사는 나라라고 그러면 삼권이 분명히 있다. 입법, 사법, 행정이 삼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입법은 이보 동성지법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법을 세우는 것이다. 법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게 동성의법. 어떤 한 당의 성장이 아니고 어떤 자기네들 편에 선 사람들의 성장이 아니고 누가 됐든 간에 시민이요 국민이라 하면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 놓은 것이 입법이다. 그 권력을 이용해서 야욕을 채우고 실현하는 그러한 상황은 결코 아름다운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입법은 어떻게 이제 그 법을 마련하느냐? 이보 동성지법이라 함께 성장을 하자.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 길가에 좌판을 놓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든 가게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든 정사를 하는 사람이든 공무집는 간에 똑같이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함께 살 수 있고 또 성장을 할 수 있는 길은 마련은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게 법이지 않느냐 말이죠. 그래서 입법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법을 세우는 것이고 다음에 사법은 사거 생민지법이라. 국민을 살리는 법을 살펴야 한다. 옛날 성군들은 어떻게 했냐 하면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 할 때 꼭 저 사람을 제거해야 해. 다시 말하면 죽여야 해. 그랬는데 죽여야 할 사람일수록 살리는 방법을 먼저 생각하고 제시를 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을 죄로 본다 하면은 마땅히 이 세상에서 제거를 해야 할 사람이지만 그 한 생명을 제거하기 전에 살리는 방법이 없느냐.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그렇게 해서 안 되겠습니다. 꼭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제거하지 않으면 온 나라와 백성들의 괴로움이 많겠습니다. 했을 때 결국은 백성들이 동의하에 그 사람을 제거를 했다. 그러니까 공자께서 논나라 사구표들,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법무부 장관 그러한 위치겠죠. 법무부 장관이 딱 됐어요. 법무부라는 게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안녕질서, 다시 말하면 나라를 어지럽지 않게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법무부의 하는 일 아닙니까? 사고표들이 딱 되고 보니까 온 나라가 소정묘라는 이 사람이 횡행을 저질러 가지고 괴로워 삶이.
그러니까 소정매를 잡아다가 결국은 사형을 시켜버렸습니다. 공자는 성인 아니에요. 어떻게 성인이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그 사람이 품성이 나쁘다 할지라도 백성은 백성인데 국민은 국민인데 어떻게 책임이 법무부 그 계통에 있다고 그래서 잡아다가 죽일 수 있느냐. 국민을 살리는 법을 살펴서 보니까 도저히 이런 사람을 두면은 가면 갈수록 국민의 삶이 괴로워져. 난리가 나. 역성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어. 그럴 때에 과거는 내가 받는다. 다시 공자님께서 이건 내가 받을 테니까 제거를 하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제거를 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제거한 그 상황이 아무리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과보라는 게 있어서 받기 마련입니다. 이제 크게 받느냐 작게 받느냐 이제 가볍게 받느냐 무겁게 받느냐의 그 차이는 좀 있을란가 몰라도 그것이 없어지는 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사법이라는 것은 백성들을 살리는 법을 먼저 생각하고 그 사람의 죄업을 살펴라. 다음 행정은 행호 공화지적이라. 함께 화합을 이루는 그 정치를 행해야 한다. 자기 부류만 잘 살고 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하는 정치는 있을 수가 없다. 함께 화합해, 함께 평화를 누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입법, 사법, 행정의 그 삼권이 확실하게 분립이 되어 있는 게 민주국가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도 민주시민으로서 공화제의 시민으로서 아름답게 살고 뜻을 펼쳐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어떤 정치의 또는 입법, 사법의 근본, 다시 말하면 그 말은 권장하는가 이걸 잘 살펴가지고 따라줘야 평화로운 민주국가에서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나라와 나라의 싸움은 세력을 세우려 하는 데 있고 사람과 사람의 다툼은 이익을 주는 데 있다. 국국주제는 제의 입세. 자기 세력을 세우려는데 나라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라는 거예요. 한 나라도 보세요. 당이 둘이면 둘, 셋이면 셋.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비방, 모략 등등을 지금 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 가까우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국곡지전은 제의 입세라. 자기 세력, 자기 형세 이것을 세우기 위해서 가짜 뉴스랄지 이런 것들을 퍼뜨리고 침수봉대를 해서 구렁텅이로 이렇게 밀어 넣으려고 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물론 근거가 있을 수도 있죠. 정치하는 그런 시기, 다시 말해 어떤 선거 시기가 아니면 묻어갈 수도 있잖아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은왕양서를 할 수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가면 좋은데 때가 때인지라 그렇지 않는가 봅니다. 이행질투는 죄와 충리라.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거 뭐예요? 이익끝 하나 싸우는 거예요. 이익끝. 다른 거 없어요. 나에게 이익이 될 경우에는 목숨도 버리고 달려들고, 나에게 이익이 없을 경우에는 문을 딱 닫아버리고 숨는다. 그래서 오직 했으면 결리사이라 그랬겠습니까? 이걸 보면, 이걸 당해서는 먼저 의를 생각하래라. 이것이 옳은가? 내가 취해도 되는 것인가? 또 이런 방향이 사람들을, 다시 말하면 국민을 살리는데, 나라를 유지하는데, 어떤 단체를 존속하는데 이익이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라. 그럼 의가 앞섬으로써, 정의가 앞섬으로써 투쟁, 시비, 질투 이런 것들은 자연 잠이 잘 수가 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의 싸움은 세력을 세우는 데 있고, 사람과 사람의 다툼은 이익을 주는 데 있다 하는, 우리가 알아서 금지나 권장이나 이것을 잘 판단하고, 또 따를 건 따르고, 또 의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법률은 이제 자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법이죠. 방법, 불교 진리, 모형. 이게 설문에 보면은 법은 형벌이다. 공평하기가 물과 같아야 한다. 물을 줬으면 치라는 짐승이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부딪혀 버리는 까닭이다. 이게 원래 법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삼수하고 치하고 이거 이제 함께 세 가지가, 세 글자가 합해서 이제 법이라는, 이게 고자죠, 고자. 고자. 이건 뭐냐 그러면, 이건 물, 이건 이제 짐승이고, 이제 뭐 버린다 해도 되고, 뭐 가버린다 해도, 쫓는다 해도 되고,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공평하게 물과 같아야 한다. 물을 줬으면 치라는 짐승이, 이제 치라는 이 짐승이 정지가 된 사람을 부딪혀 버리는 까닭이다. 그 순임금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순임금 곁에는 항상 치라는 짐승이 있었다고 합니다. 치가 옆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시비, 다시면 죄악을 가릴 때, 저 사람이 이제 거짓말한단 말이죠. 이게 예수님도 사람인지라 다른 사람의 그 변명이랄까 이런 것들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말이죠. 인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잘 포장을 해서 이야기하면은 그래, 그런 죄악을 저질 만한 사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지가 옆에 있다가 아니다, 거짓말한다. 그래서 물속에다 빠뜨려서 제거를 했다. 이게 법입니다. 고자의 법자예요. 이게 죄악을 지었을 때 사람은 인정적으로 용서, 포용 이런 걸 할 수는 있지만은 이 치라는 짐승은 절대로 그런 것이 없어. 그래서 정확하게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을 제거했다. 큰 죄를 지었으면 물에다 밀어 넣어 가지고 그 사람을 제거를 했다. 그래서 법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법은 형이하라. 형벌이다. 형벌이다. 그래서 평지에서 평평하기를 물과 같이 해. 공평하기를 물과 같이 한다. 물은 항상 수평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 수평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기울어졌으면 그 아래를 채워서 수평을 만든다. 그리고 물이 흐르다가 어떤 큰 돌덩이나 바위덩이가 있다. 그러면 그것을 타고 넘기 위해서는 역시 수평을 이루어서 타고 넘는다. 또 웅덩이가 있을 때 그들도 다 채운 뒤에 다시 올라간다. 얼마나 공평합니까? 그 수평이다. 종수 물을 줬는다 하면 치소이촉 부직자지거라. 그래서 치가 부딪혀봐. 부직자, 곧지 않아. 의롭지 않아. 성실하지 않아. 죄업을 지었어. 이런 사람들 직접적으로 부딪혀가지고 제거를 했다고요. 정직하지 않은 사람을 부딪혀 버려버리는 그런 까닭이다. 이것이 법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곤이거든요. 금하는 것, 곤장한 것 이것을 잘 우리들이 판단해가지고 그 법은 따라야 한다 말이죠. 금지 조항도 따르고 권장 조항도 결국은 따르자. 율이라는 건 뭐냐? 법칙, 학문상의 법칙, 법, 규칙, 법령, 계율, 이제 종교적인 입장에 계율이라고 이제 보겠죠. 어떤 자리나 지위, 등급 이런 것들도 율이라고 할 수 있다. 설문에 율은 고르게 펼치는 것이라 율은 준표하라. 고르게 펼치. 음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시행하는데 고르게 시행하자. 잘난 사람이라서 더 많이, 못난 사람이라서 더 적게. 잘난 사람이라고 그래서 힘이 있다고 그래서 죄악을 지었을 경우 눈 감아주고, 못난 사람이라고 그래서 작은 죄를 크게 부풀려서 티밥을 튀어가지고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이것은 율이 아니다 말이죠. 이하 석고에 보면은 율은 법이다. 율은 법이다. 근데 법이나 율이나 같다 그 얘기죠. 바로 율이 바로 법이고 법이 바로 율이다. 그래서 법들이라는 것은 국민이 지켜야 할 나라의 규율, 나라에서 정한 법, 헌법, 법률, 명령, 규정 따위의 모든 법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다. 또한 국회 의결을 거쳐서 제정되고 헌법보다는 아래, 명령, 규칙보다는 위의 임법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헌법이 됐든 규칙이 됐든 간에 법은 법이니까
우리들이 금권을 항상 생각하자. 금지조항이냐 아니면 권장조항이냐 이걸 생각해서 따라야 한다. 따라야 한다. 은이라는 것은 위에서 눈에 말씀드린 대로 은혜, 은, 인정, 온정, 혜택, 사랑, 감사하게 하는 마음인데 이 은 자체는 이런 진리 그대로이다. 은혜 했을 때 해라는 것은 이렇게 베푸는 것, 따라주는 것, 또 살찌워주는 것, 살리는 것 이런 것들을 해라고 볼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만 법자는 이제 물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가는 규칙이 있다는 뜻이 합하여 법이라 해서 규정을 뜻한다. 공평한 수준, 사람의 정사를 분간하는 신수와, 이게 신수가 아까 치라는 그 신수죠. 신수와 악을 제거함의 합자가 곧 법이니 공평하고 바르게 죄를 조사해서 옳지 못한 자를 제거한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 율자는 뜻을 나타내는 두인변, 걷다, 이제 자축거리다. 이제 부와 음을 나타내는 율, 붓을 손에 잡은 모양으로 이루어졌다. 붓으로 구역을 긋다, 잘 기록한다는 일이죠. 나중에 법률이라든가 음률이라든가 이러한 뜻으로 쓰였다. 어쨌든 그 법 자체가 세상의, 나라의 또는 개인의 또 가정 사회의 어떤 안녕 질서를 유지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고 또 율음악 자체도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가라앉잖아요. 기쁘고 즐겁고. 그러니 이러한 음악을 통해서도 역시 우리들의 마음 또 나라의 어떤 상황 또 어려움 이런 것들도 평정을 할 수 있는 길이 있기도 하다. 그래서 성자들은 항상 그 음악을 가까이 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공자께서도 그 음악을 들으면 꼭 화답을 했다 그러거든요. 우리 대종사님께서도 춘향전이나 뭐 심청전 같은 그러한 그 창을 들으시고 그때는 이제 뭐 돌아가는 축음기라고 해야 할란가요? 거기에서 들으시고 참 좋다 이렇게 충효열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정신을 놓아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그런 걸 보면은 성자들이라고 그래서 그냥 잊지만 따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인정이 다북한 그 인정이 바로 은혜로 나타나고 자비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나타나고 인으로 나타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자의 그 마음과 또는 행위 이런 자체가 세상 표준이 되는 거예요. 표본이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러면 법률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기에는 이 고전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이야기했다는 것도 좀 곁들여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어 정치는 물관 귀천하야 정의입이라. 정치에 있어서는 정과 치 아닙니까? 정과 치예요. 정은 어떤 이론을 세우는 것이 정이다. 치는 실질적 행위가 치다. 입법, 사법, 행정 그 자체가 둘이 아니잖아요. 어떠한 우리나라를 또 우리 국민을 잘 살리고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런 방향을 세운 바도 없이 부족그러고 먹이고 입히고 놀리고 돈이든 권력이든 많이 주고 그렇다고 그래서 백성들이 잘 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정말로 정의를 위해서 깨어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고 나라 밖을 돌아보고 그러한 큰 정신을 큰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정을 해야죠. 길을 마련해야죠. 지는 실제 행동을 그렇게 해라. 가령 어떤 우리 국민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 때 그냥 보고 말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방면으로 구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한 국가에서 다 구제 못 한다.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의 그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지언정 그냥 기업의 회장들이 사는 것처럼 저 어렵게 사는 사람을 하루아침에 끌어다가 회장처럼 살릴 수 있어요? 뭔 돈이 있습니까? 국가에서. 그러나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최소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은 마련을 해줄 수 있답니다. 이런 것들이 치당. 그래서 귀천을 가리지 말아라. 분가르지 말아라. 그래서 정의여든 기여행해라. 옳은 길이라고 하면 행해라. 버리지 말아라. 정치에서 귀하고 천하만 가리지 아니하고 정의, 공의를 세워야 한다. 이게 봅니다. 그래서 불교 정전 거리도에서는 그 보훈의 대의로서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세우는 도를 강조하고 있다. 정의가 서면은 불의는 자연적으로 잠자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불의를 앞세우면서 정의를 주장한다? 이거 맞지 않죠. 가령 둥근 구멍에다가 이 네모를 가지고 이 구멍을 막으려는 거 똑같아요. 막히십니까? 안 막히지 않아요. 불의한 짓을 하면서 이건 정의다 내세운다면 그게 옳은 것이겠습니까? 아니다 말이죠. 이를 개인적인 면에서 종교, 도덕적으로 면에서는 사회, 국가적인 면에서는 불의한 일, 사행한 일은 절대 하지 아니하고 사적인 행동이죠. 마음에 못된 짓을 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들어찬 것이 사행. 정의로운 일, 공공의 법론은 생명을 걸고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올바른 사회국가 형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아마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만 천하는 비일인지 천하라 그랬어. 천하는 한 사람은 천하가 아니다. 이제 군주시대에 나온 얘기죠. 천하는 임금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다. 천하인지 천하해라. 천하 사람의 천하. 그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나라이지 한 나라가 어떤 독재자, 어떤 부류, 어떤 정당만의 나라가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지위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 고관대장이든 간에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천하다 따르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귀천을 가리지 말고 정의를 잘 실천하는 데에 우리들이 이제 지혜를 모아야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고전에서 한번 이러한 길을 한번 그 말씀을 좀 드릴까 싶어요. 논어 자료에 보면 개강자 문 정어 공자. 개강자가 논나라 이제 임금이죠. 개강자가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서 물었다. 공자가 이제 말씀하기를 정자는 정해라. 자소리정이면 숙불부정이죠. 숙간부정이죠. 정의라는 것은 뭐냐? 정의다. 바른 거예요. 바른 거. 바르게만 행해라. 다시 말해 정의를 행해라 그 얘기죠. 정의로운 일만 해라. 정의롭지 않고 자기의 어떤 이상을 실현하려고 이것은 안 된다. 자소리지면 이 솔은 이제 장수숫자인데 거느릴 솔 그래요. 당신이 정의를 실현하면 정의를 거느려서 실천을 해나간다면 먼저 개강자 당신 먼저 한다면 숙간부정에 누가 감히 바르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먼저 해라. 먼저 임금인 당신이 먼저 오고 대부인 당신이 먼저 오고 또 뭐 요새 말하면 총리인 당신이 먼저 오고 장관인 당신이 먼저 해라. 이게 우리가 정치라는 게 멀리 보지 말자. 생활 정치를 하자고 말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국무총리고 내가 장관이고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공무원이고 그렇게 생각해서 옳은 길, 정의로운 길을 잘 밟아나가면 이것이 나를 위하는 정치고 또 생활정치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